이렇게 놓아야 수집된 자료 중 연구 목적에 필요한 자료를 가려내고 인출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료 연구를 도와줄 보도 연구 인력이 담당할 역할에 대한 그 사전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기록을 수집하고 면접하고 관찰하고 이런 연구에서 담당할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은 어떤 보도 인력이 담당할 것인지에 따라서 자료 수집 지침이 확정되고 숙련도를 관찰 기록이나 기술이나 면접 기술 등 고도의 연구 기술이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료 수집 전에 사전 연구를 수행하여 실제 자료 수집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 수집은 이렇게 다양할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 공문서 기록, 면접, 그러면 세 가지 먼저 볼까요? 문서 장점은 안정성이 있어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사례 연구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므로 연구자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문서에는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복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선정에 편견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보고에 저자의 편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근이 차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문서 기록의 장점을 한번 볼까요? 증거 서류가 갖는 장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보다 정확하며 양적입니다. 그리고 문서 서류가 단점은 그 문서 서류가 갖는 그 단점과 비슷하지만 기밀 유지로 접근이 금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보다 정확하며 분량이 많은 양적이라는 거죠. 이게 장점입니다. 공문서 기록은. 그렇지만 면접 질문이 좋지 않아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면접에는. 그리고 피면접자가 면접자가 듣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거죠. 이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의 장점은 연구 주제에 맞춰 정확히 초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관찰을 그 장점을 한번 볼까요? 직접 관찰은 뭘까요? 실시간으로 사상의 실체를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상의 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단점은 직접 관찰은 시간 소모적이죠. 선택적이어서 사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찰자의 존재로 인하여 언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찰자는 시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직접 관찰은 참여 관찰 한번 볼까요? 직접 관찰의 장점과 동일하지만 대인간 행동에 대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직접 관찰의 단점과 동일하지만 연구자의 행위로 인한 그 편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물은 주로 장점은 문화적 특징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주고 기술적 조직의 통찰을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선택적입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용 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 연구에서 그 면접 기록의 예를 한번 볼까요? 유아드루 파스텔 묻은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힌 모습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연구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구자. 선생님 이렇게 지저분해져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도 애들 발 보고 놀라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는데요. 부모님도 좋아하셔요. 이런 활동, 교사의 면담 2014년 10월 14일. 면접은 사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그런 중요한 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1차적으로 우선적인 자료가 됩니다. 필요하다면 피면접자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 너희들이 생각하는 미술이 뭐냐? 한 유아가 장수 풍뎅이 그리기, 두 번째 유아가 만들기, 세 번째 유아가 물감으로 막 붓에다가 물을 묻혀서 종이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 교사, 그럼 이 작품은 미술일까? 유아 1. 사진도 미술이 될 수 있어. 유아 2. 사진을 잘 찍어 놓는 것도 미술이 될 수 있어. 유아 2. 사진을 잘 찍어 놓는 것도 미술이 될 수 있어. 교사, 꼭 그림으로 그리는 것만 미술은 아니네. 유아, 맞아요. 관찰일지 2014년 10월 7일. 교사, 이슬기 작가는 우수한을 직접 만들지도 않고 그림으로 그린 것도 아니잖아. 그럼 이런 작품도 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유아, 네, 아니요. 동시에 10명의 유아가 대답하고 있어요. 교사, 영민은 왜 미술이라고 생각했어? 유아, 자기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교사, 자기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관찰일지 2014년 10월 14일. 그러면 직접 관찰을 한번 볼까요?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러 명의 관찰자를 활용하기로 합니다. 참여 관찰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이 이웃이나 조직이 될 수 있고 기관이 될 수 있고 단체인 경우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 관찰 중에는. 그러면 연구자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편견을 갖거나 그로 인해서 주관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물은 주로 뭘까요? 장비, 도구, 예술품, 노트, 컴퓨터, 출력 등 이게 모든 물질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직접 관찰을 하면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현장 기록을 꼭 하게 되죠. 연구자의 현장 기록은 면접 과정에서 던진 질문이나 연구 보고서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증인들, 이야기들, 현장을 그린 사파 등과 같이 연구자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까지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기록은 연구자의 시각에서 기록되므로 연구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죠. 연구자는 기록 과정에서 본인의 연구 방법, 연구 분석, 윤리적 문제의 그런 갈등, 또 관찰자의 관점 등에 대한 회고와 반성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례 연구에서의 현장 노트의 기록을 예를 한번 볼까요? 유아들이 신발을 들고 미술 영역으로 몰린다. 다양한 꾸미기 재료를 탐색하고 신발 여기저기에 붙여서 장식하고 있어요. 이때 난소리가 난 일단 이걸로 신발을 빨아야겠다고 말하며 신발 빠는 솔과 세제를 집었고 교사는 대야에 물을 담아서 책상에 올려주며 신발을 빨아보라고 이야기한다. 요한은 솔을 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신발에 세제를 뿌리고 솔로 살살 닦는다. 교사가 유아에게 신발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 라고 묻자 유아가 솔로 신발을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인다. 현장 노트 2014년 10월 14일. 자료 분석. 사례 연구가 사례 자체에 대한 기술이 목적이라면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심층적으로 기술하면 되지만 설명적인 연구인 경우에는 각종 수집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여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도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때 적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에는 첫째, 수집된 전체 자료를 몇 단계 분류 작업을 거쳐서 범주화시켜
자료의 중요한 측면들이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코딩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료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통계적 분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한다고요? 패턴 매칭, 설명 구축, 시간 연속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패턴 매칭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구 문제에 명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나열한 자료들이나 범주화시킨 자료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패턴이 있어요. 규칙적 흐름이 연구 문제에 설정되어 있는 명제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맞춰보아서 연구 문제에 설정된 명제를 지지해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 구축 방법은 반복적으로 자료를 명제와 비교해보면서 명제를 다듬어 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시간 연속 분석 방법은 설명적 사례 연구에서 현상 간의 관계 형태나 인과관계 형태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은 양적 실험 설계에서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연구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어떤 노력일까요? 자료 분석 결과는 관계된